오케이. 그럼 이걸로 하는 걸로 해서, 자, 안녕하세요. 이거 해볼까? 유튜브, 다, 오케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오늘은, 어, 소프트웨어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저번에 했던 거는 이제 실제로 내적을 통해서 제가 직접 인공신경망의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그래서 진짜 인공신경망이 뭐고, 그거 해가지고 뭘 하는 건데, 실제로 예측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고, 다층 레이어, 저번에는 레이어 하나만 쌓았다고 했는데, 다층 레이어 한번 만들어보고, 어, 뭔가 문제들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에 인공신경망을 직접 만들었죠? 탕수육에 대해서, 탕수육 맞나? 탕수육에 대해서 짠맛, 신맛, 매운맛, 단맛 뭐 이렇게 점점점점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게 인풋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을 표현하는 어떤 파라미터. 나는 이제 이거를 뭐라 했더라? 뭐 베트남 음식 뭐 어떤 거였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동파육으로 하겠습니다. 동파육이 하나 있고 뭐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음식을 가리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리키는 거에서 동파육이랑 뭐 식초랑 중식이 됐네? 짜장면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깐풍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짬뽕 대신 깐풍기를 넣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파육하고 탕수육의 이 매운맛, 짠맛, 신맛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한번 내적을 통해서 실제 얘는 유사도가 한 동파육하고 탕수육이면 얼마? 한 0.5 정도 닮았고 식초는 한 0.6, 짜장면 0.4, 깐풍기는 대충 한 0.7로 하죠.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유사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모델은 지금 탕수육의 짠맛, 신맛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깐풍기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서 답변 탕수육은 깐풍기랑 닮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 만약 탕수육이라는 게 있었다면 탕수육이 똑같은 값이 있었다면 얘가 제일 높게 뭐 1.0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변 탕수육입니다 하고 마치겠죠? 이게 인공신경망의 기초 원리입니다. 내적을 통해서 얘네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예 동파육, 식초, 짜장면, 깐풍기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더 늘려보죠. 얘를 한 막 점점점 해가지고 대충 한 1024개 정도? 1에서 1024개 정도의 음식을 쫙 나열해서 동파육하고 닮았네, 식초하고 닮았네, 어쩌고저쩌고 닮았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024개로 쭉 해가지고 얘를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몇 가지 뭐 5가지죠 지금은 이 5가지에 대해서 동식 짜깐탕 깐 해가지고 가면은 결국 내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웃풋으로 어떤 확률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방금 전이랑 똑같이 이 여기 중에서 뭐가 제일 닮았냐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의 전부인데 솔직히 말로만 하면은 못 알아듣겠죠. 제가 조금 준비한 게 있어요. 짜잔. 이거는 이제 제가 딥러닝을 직접 만들어 놓은 건데 보자. What is touch? 저 IPI MB 로 해봅시다.
저번에는 내적을 통해서 직접 이제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네, numpy라는 애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뭐 1, 2, 3, 2.5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웨이츠를 이제 가중치를 2차원 배열로다가, 그쵸? 배열을 배열이 감싸고 있으니까 2차원 배열로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리사모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4. 여기도 이제 52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대충 네, 이런 식으로 실제 가중치를 만들어서 얘네 두 개를 네, 내적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내적을 할 때는 두 행렬의 끝값과 열과 앞에 열과 얘는 4죠? 1바이 4 1행 4열이니까 1바이 4고 웨이츠는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애의 행의 개수 얘는 하나 둘셋 4개 하나 둘셋 넷 5개에서 4바이 5죠? 얘가 같아야 내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그래서 인프트 웨이츠 WIHD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NU로 했네. 얘는 왜 킬 때마다 다운로드를 하지? 네, 여튼 저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한층 더 그러니까 웨이츠를 한층 더 쌓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의 같겠습니다. 웨이츠 2 얘를 사실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되거든요. 레이어 2 그래서 값이 완전 똑같으면은 또 멋있게 하니까 보자. 뭐 똑같은 행 해서 얘가 5니까 5바이 몇으로 만들어 볼까? 5바이 한 3 정도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 그래서 얘를 좀 지워줄게요. 그쵸? 이거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뒤에 걸 지워집니다. 얘도 완전 똑같으면 그거니까 2, 1, 3, 5바이 3 하면은 얘 내적하고 얘 내적하고 얘를 내적하면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 컨셉 퍼셉트론의 컨셉이라고 하면 되는데 인공신경망의 컨셉과 동일하죠. 네. 레이어 2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이 코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자, 자, 진짜 인공신경망 우린 지금 그 은닉층까지 만들어가지고 진짜 만들어 버린 거야 지금. 진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딨어. 자부심을 가진다 난. 지금 인풋을 짠맛 신맛을 가진 한 개의 어떤 거를 보냈죠? 그래서 인풋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들어가고요. 없는 이 짠맛 신맛을 가진 단맛을 좀 더 다층적으로 5개로 표현하는 4바이 5짜리 내가 설명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건 처음이라 4바이 5짜리 네. 와 이렇게 내적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 이가 레이어 1. 다음에 레이어 2에서는 하나, 둘, 셋, 넷, 3개짜리 어떤 무언가를 가진, 그러니까
여긴 4개짜리였는데 여기는 3개짜리로 표현했죠. 3개짜리로 가진 5개를 가졌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거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인공신경망 하면서 막 그림 보면은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fully connected 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둘, 셋, 넷, 5개. 우와! 뭐가 있어 보이죠? 만약에 이거를 3바이에 한 10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또 어떻게 돼? 여기에 레이어 3에다가 다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거 다음에 이제 3바이 한 10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레이어 4에서는 우리 한번 다시 10개로 받아야겠죠? 10개로 받고 10개 맞니? 8개 같은데 10개로 해서 따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다닥 따다다닥 따다다닥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음식의 데이터에 음식이 한 5개 정도 있었다면은 5개로 다시 압축을 시켜서 각 음식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음식이 5개밖에 없는 거죠. 그쵸? 얘가 이제 0.7이고 0.6이고 0.9고 막 0.1이고 0.3이고 이러면은 여기에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이 확률이 나온 거죠. 결국 이게 인공신경망과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레이어 1하고 한번 내적을 해주고 내적을 해주면은 지금 네 여기 값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 내적해준 거를 어디 보자. 그러면은 얘가 1,4하고 4,5하고 4바이 5하고 했으니까 1바이 5가 되겠죠. 1바이 5 1바이 5하고 5바이 3하고 내적을 하면 5바이 4인 레이어 2하고 내적을 하면은 뭐가 나올까? 5바이 3, 5바이 3이야? 그러면 1바이 3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3개짜리 무언가가 나올 겁니다. 얘가 멈췄나? 멈췄네.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니까 완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돌아가렴. 그렇지. 짠 한번 누르면 누르면 한번 누르면 이상하다. 어? 오라? 오라? 안 되지? 음, 오케이.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네. 제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여기를 프린트를 다시 찍어줘야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뭐가 나온다? 3개짜리 226, 288.5, 442.5가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데이터에 대한 확신도를 이만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실제 인공신경망은 이런 식으로
다층을 이루면서 들어갑니다. 얘를 이제 레이어 3, 4 해가지고 쭉쭉쭉쭉 늘리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128개, 256개, 1024개 막, 뭐, 챗GPT는 이제 1조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들고 있겠어요. 그쵸? 너무 귀찮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다른 분들께서 터치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터치는요,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설명할게요. 이렇게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나서요. pip install touch 혹은 터치 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크롬 같은 곳에다 touch get started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를 좀 아래로 내리면요. 여러분들이 GPU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하드웨어가 가속기가 겹쳐진 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해서 좀 더 뭐라 해야 돼? AI 연산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보면은 쿠다 12.6, 12.8, 13.0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윈도우 쓰시니까 윈도우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할 때 윈도우 R을 누르고 커맨드를 합니다. 또는 여기서 커맨드를 치시면 돼요. 저는 또 하얀색으로 나오네. 여기서 엔비디아 SMI라고 치시면요. 대시하고 쿠다 버전 13.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저는 이 쿠다 13.0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쵸? 없으신 분들은 이거 터치 비전 하시면 되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콜라보라토리 쓰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느낌표 pip install 터치 비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데이터나 그런 걸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굉장히 뼈 아프실 거예요. 한 2GB? 네, 그 정도는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른 튜토리얼에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터치 뭐 하는 친구냐? 터치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친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를 NN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볼게요. 얘는 터치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터치 아래 NN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걸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안 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딥러닝이라는 것 아래 심플 리그레션 아래 이 메인이나 하이퍼파람 이거를 우리 파일에서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from 딥러닝 아래 01 심플 리그레션 01 심플 리그레션에서 잠깐만 01 심플 리그레션에서 임포트를 하겠다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름 설정을 뭐라 해야 돼? 이 숫자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받아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네요. 원래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 안에 터치라는 폴더 안에 NN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폴더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하고 이 NN 아래 우리가 방금 열심히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선언해주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리니어라는 친구예요. 는 4,10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레이어 1이라고 하겠습니다. 짠!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지금. 우리 방금 직접 이 레이어 4x 5짜리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4x 10짜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랑 똑같은 게. 근데 조금 더, 얘랑 똑같은 친구가 4x 5짜리가 들어간 겁니다.
예? 그게 뭔 소리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인풋을 터치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로 바꿔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C언어나 C++ 하면서 뭐 인트나 플로트나 혹은 클래스 자료형 뭐 이런 걸 배울 텐데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터치에서 사용하는 인트형이다. 바로 텐서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고 레이어 1이라는 친구랑 한번 내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인풋랑 레이어 1에게 인풋을 넣어주면은요. 얘가 자동으로 내적을 한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짠! 보면은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왔습니다. 1바이 10이 나왔죠. 1바이 10. 1바이 10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4개 하고 10개 하고 내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그래. 그럼 레이어 2는 리니어에 10개, 10바이 몇을 만들어 볼까요? 한, 한, 셀 수 있는 정도로만. 자, 레이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보자. X로 칭해보죠. 계속 값이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 10바이 20짜리 행렬하고 1바이 10으로 나온 이 친구를 내적해줘. 다시 실행해볼게요. 그러면은, 짠. 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6, 하나, 둘, 셋, 넷, 20개죠? 1바이 20, 짠, 와, 끝! 이거를 계속해서 쌓아주면 돼요. 보통은 어떻게 들어가냐? 보통은 128, 128개를 받아서 256개로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얘를 256개로 받은 다음에 이 친구를 다시 32개로 압축을 해가지고 막 보내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칩니다. 3, 4, 5. 저 이렇게 해서 x는 2의 x. 저 여기서 레이어 1에서 나온 1바이 10을 1바이 128이네요. 이제 1바이 128을 네, 128을 이거를 이렇게 x에 받았고요. 1바이 128짜리를 128 곱하기 256짜리 x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터치 이게 맞았나? 네, 그리고 그렇게 256 1바이 256짜리를 x에다가 다시 한번 더 넣어주겠습니다. 레이어 3 x 256 곱하기 256 다시 레이어 4 x에다 넣어놓고 다시 x는 레이어 256에 32개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x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짠, 짠, 터치 사이즈 보면은 얘가 지금 128개고요. 그 다음에 터치의 사이즈 1바이 256개다. 256개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바이 256으로 제대로 여기 값이 나왔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려나? 1바이 256으로 잘 나왔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얘가 32개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4개. 너 안 보이잖아. 너, 안 보이잖아. 4개, 8개 방금 했죠? 32개, 32개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뭘 만든 거죠, 지금? 이거 만든 거예요.
짠, 다시 볼까요? 다시 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1x 4를 만들었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었고요. 4개를 128개로 했죠? 요거는 이제 점점점으로 할게요. 128개. 그 다음에 256개. 128 곱하기 256개. 얘가 인풋. 그리고 여기가 히든이라고 해서 은닉층이라고 말합니다. 은닉층. 그리고 256에 256. 그리고 256에 256개 32개로 해서 뽑아줬죠. 256, 256에 256, 256에 32. 여기가 히든 스테이트. 점, 봐봐. 짠짠짠, 쫀쫀쫀. 해가지고 얘를 내적을 이렇게 하고, 내적을 이렇게 하고, 내적을 이렇게 하고, 내적을 하고, 어떤 연산 결과를 몇 개로 32개로 내보냈다. 손 아파. 해가지고 32개가 나왔다. 그럼 여기가 각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0점 막 01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옆에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냐면 0.1409, 0.1579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이게 확률입니다. 각 확률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4개짜리에 대해서 32개로 이 4개에 대한 4개는 32개 데이터 중에 요거랑 제일 가까운 제일 큰 게 뭘까? 보자. 1호 0.1597이 0.28363. 네, 얘로 지금 예측을 한 거예요. 몇 번째야? 29번째. 인덱스로 따지면은 28번째죠. 네, 28번째가 정답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만약 틀렸으면 틀린 거겠지. 자, 어때요? 이해가 되죠, 이제?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는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 우리 인터넷에다가 인공신경망 한번 쳐보자고요. 인공신경망을 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직접 만들었죠? 얼마나 크기로? 128개, 256개로. 출력층 몇 개로 만들었죠? 32개가 나왔죠? 인풋, 입력층 4개로 넣었고요. 와, 이거 뭐냐? 네, 이겁니다. 우리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은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 본 겁니다. 뭐, 맞네요. 근데 그림이 죄다 똑같죠? 배고파. 사 먹을까? 용돈, 종류,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요. 여러 가지 많긴 한데, 결국 이런 겁니다. 여기가 딥러닝인 거예요. 얘를 우리가 직접 조정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딥러닝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끝났다. 우리는 딥러닝이 무엇인지 지금
은닉층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의 의미, 예측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측이란? 자, 직접 미리 하나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저씨 다 됐다. 나 어떡해. 보시면요. 우리한테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y는 3x 플러스 2라는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1, 2, 3, 4, 5.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얘한테 1.5를 말해줘라고 하면은 원래라면 다른 수식이 더 들어가야 할 겁니다. 컴퓨터는 이 수식을 y는 3x 플러스 2를 모르는 상태니까 데이터만 보고도 1이 들어가면 5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11이 나오네. 3은 14고 5면 17이다.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셋을 실제 이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모델의 예측인데 지금 내가 모델 예측해보니까 너무 멀다. 그래서 얘는 좀 올리고 여기 좀 낮추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학습이 됐습니다. 보면요. 2면은 2에 들어가고요. 모델 예측이. x가 1.5면은 아마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한 6.5 되겠죠, 여기가. 근데 여기가 7이고, 여기가 6.5, 여기가 뭐 7.5. 정수로 떨어지는 걸로 가볼까요? 6.5. 없다. 3.3 정도 가면은 12가 나올 것 같은데, 1, 2, 3. 한 요쯤으로 가면은, 짠, 12가 정확하게 예측이 됐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들, 데이터상에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표현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모델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얘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더. 왜 이렇게 작아? 20 정도? 점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우리는 1, 2, 3, 4, 5밖에 모르는데 1, 2, 3, 4, 5에 맞추려고 모델이 알아서 예측을 하고 있다. 지금 여기는 너무 크니까 내가 좀 더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안정됐다 해서 중앙 공정하고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와, 이제 우리는 이 점과 점 사이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식을 몰라도 일단 모델을 안다. 얘를 한번 얘가 예측한 기울기를 토대로 한번 몇이 나오는 볼까요? y는 3.3x 플러스 3.76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뭔 소리야 이게? 제가 이걸 할 때 5, 4, 0 잘못 뺐다. 이걸 할 때 네, 직접 y 모델의 예측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x는 11대 값하고 저거의 값하고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죠. 한번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모델의 예측이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다? 뭔가 데이터 상에서 비어있는 뭐 이런 거를 이 모델이 쭉 학습을 하면서 어떤 x 값에 대해서 나는 여기랑 여기 x 값 이 데이터 두 개밖에 모르는데 x2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x 프라임에서의 이 값을 알고 싶어. 근데 이런 곡선에서는 뭔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모델이 예측을 한다. 이게 바로 예측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두 개를 했어요. 인공신경망과 다층 레이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층 레이어란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 은닉층을 말하는 거고요. 인공신경망의 모델의 의미, 예측이란 뭐다? 점과 점 사이 데이터가 비어있는 그 부분을 알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챗GPT 같은 모델은요. 이것과 이것 데이터가 있을 때 나는 자자 다시 나는 이라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까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얘와 얘는 아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이 사이값, 그 다음 값을 찾는다. 챗GPT. 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학습 방법이 이렇습니다. 나는 땡, 땡, 그래서 입니다.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비어있는 값을 찾게 되고요. 두 개의 비어있는 값을 찾게 되고 얘는 아예 비어있는 다음 값을 찾게 되고 이게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GPT와 버트의 차이다 뭐 하는데 요새는 조금 많이 의미가 퇴색됐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적을 해줬잖아요. 이걸 한번 수식적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인공지능 업계에 30년, 20년, 30년을 앗아간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형적이라는 건데요. 선형적이다. XOR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형적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인풋 X라고 할게요. 인풋 X에 대해서 어떤 가중치 W를 내적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상수 행렬이죠. 얘 W2를 다시 내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W3로 내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계속 곱하기만 하니까 그거 뭐야? 어떤 여기서 곱하기라면은 벡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x, y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뭐 4,2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무언가를 곱해 볼게요. 3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쭉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를 해봅니다. 그럼 다시 쭉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겠죠? 여기 0.5가 됐어요. 또 곱할게요. 뭐 2를 곱하게 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배 길이가 되겠죠? 2배 길이. 어때요? 그냥 직선 아닌가요? 그냥 직선 아닌가? 이 말입니다. 얘를 계속 곱해주긴 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얘네 전체를 통합한 어떤 W 프라임과 X 간의 내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이게 왜 문제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한번 하얀색 공과 검은색 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각각의 영역을 구분을 하려고 해요. 영역을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이 두 개가 있을 때 영역을 구분한다 하면은 쭉 직선이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해서 얘 두 개를 갈라놨습니다. 그러면 공을 한번 4개로 늘려볼게요. 둘, 셋, 넷인데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려면은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거죠. 제대로 나누려면 이렇게 위와 아래로 나눴습니다. 다음 하나, 둘, 셋, 넷
뭐 이거를 AND와 OR로 부르기도 하는데 0, 1, 1 그러면 1,1은 1은 이렇게 됐다. 요거는 아마 오와 같은 오와 엔드네요. 그쵸? 0과 0이면은 0이고 0과 1이어도 0이고 0과 1과 0이어 아니 1과 0이어도 네 0이고 1과 1일 때만 저거인 거. 엔드가 A, B, S 0, 0, 0, 0, 1, 0, 1, 0, 0, 1, 1, 1이잖아요. 이제 엔드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 쫙 하면은 갈라졌네요. 그쵸? 영역이 나눠졌죠? 5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B, X가 있을 때 0, 0, 0, 0, 1, 1, 1, 0, 1, 1, 1, 1이죠? X축에서 한번 해볼게요. 0, 0, 0, 0, 0, 0, 1, 0, 0, 1, 1, 1, 0, 1, 1, 1에 1. 이거 어떻게 나누죠? 쭉. 근데 제가 방금부터 XO 문제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XO와 베타적 논리곱 ABX 0, 0, 0, 1, 1, 0, 1, 1이 있을 때 둘이 다를 때만 1이 나오는 게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합니다. 논리합, 5하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0, 0일 때 0, 0일일 때 1, 1, 0일 때 1, 1, 1일 때 0. 이거를 한번 직선 가지고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가 있나요?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해도 분류가 안 돼. 뭔 짓을 해도 이런 선형적인 것만으로는 이 XOR을 풀 수가 없다. 하물며 실제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이상한 뭐 이런 데 점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문제가 많을 텐데 그쵸? 이거 어떻게 분리할 거야? 만약에 분리하려면은 모델의 예측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잘 휘어야 여기 검은색 영역과 여기 하얀색 영역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이 선형적인 모델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8년 이후 1990년대까지 인공지능 업계는 멈췄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엑소화 문제. 컷. 오케이. 이거를 요즘에는 해결을 했어요. 자,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마 만들어 놨을 텐데,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이 약간 유연성이 모자란 친구를 하나를 만들어 놔서 볼게요. 어? 모델. 찐. 보시면요. 와, 이따위로 생긴 데이터가 있는데, 아니, 이거 성형적이라 너무 딱딱해가지고 애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모델이 이 데이터를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요 점 사이의 값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만들고 네, 점 사이를 예측하고 싶은데 선형적인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심플 모델, 리니어 모델. 실제로, 네, 1x4하고 16x16하고 그냥 방금 말했던 것처럼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값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면은 안 되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휘어지는 모델이죠? 휘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걸 이제
네,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이 신호를 왜곡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호를 왜곡시킨다. 짠! 이런 값입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3학년 되시면은 전자회로 설계 시간이나 뭐 그때 많이 배우게 될 텐데요. 뭐 2학년 때 그 뭐 트랜지스터 시모스의 세츄레이션하고 트라이오드 이쪽에서 뭐 어떤 게 좋은 거냐, 왜 이 구간을 하면 안 되냐, 막 이런 거 배우면서 배우게 될 텐데 한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것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좋아. 먼저 시그모이드라고 불리는 함수를 보시죠.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는 함수가 해보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에이? 제가 그림을 못 그렸어요. 요르르르르 이렇게 생겼어요. 맞나? 닮았죠? 닮은 거예요? 여튼 닮았어요. 여기가 자, 뭐마? 여기가 x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정형파 입력을 넣어볼게요. 정형파 이렇게 생긴 사인입니다. 사인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이제 슉 해가지고 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여기 파이겠죠? 이거 x로 해야 되나? 뭐 여튼 이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선형적인 거에다 넣어볼게요. x는 y다. x는 y다. 여기일 때 x는 y고 x는 y고 x는 y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 x는 y는 2x다 넣으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처음 것보다 네, 2배의 신호로 해석이 되겠죠? 왜냐면은 원래 각 x랑 y랑 같았는데 요거에 2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쵸? 이렇게 2배로 해가지고 쭉 그려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를 비선형적인 친구한테 넣어볼게요. 시그모이드입니다. 그려본 적 없긴 한데 시그모이드는 함수가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싫다. 잠깐 쉬운 예로 갈게요. 렐루라는 친구 와, 나 저거 못 그리겠는데?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0에서 멀어질수록, 출력 값이 1에 가깝고, 그러면은 얘가 맥스가 1이 되겠죠? 1에 가깝고, 내려갈수록 뭔가가 하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아니지 여기서 0에서 1 사이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어느 정도 1을 벗어난 여기에서는 다시 1이 되고 이렇게 생겼죠. 뭔가 찌그러졌죠. 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고 다시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쭉 쭉 하고 쭉 한 다음에 이제 0이 됐죠. 쭉 짠.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아름다운 이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이렇게 신호가 왜곡이 됐죠. 이게 비선형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게? 각
이렇게 왜곡이 되니까, 신호가 왜곡이 되니까, 왜곡이 되는 게, 이 함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만. 그러면 똑같은 정형파를 넣어도 어떤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쌓일 거고, 이렇게 왜곡될 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똑같은 전형파인데, 똑같은 파형인데 이렇게 나올 거고, 어떤 건 그냥 스무스하게 나올 겁니다. 이 신호를 각각 다 합쳐버리면은 뭔가 예측 불가능한 뭐 이런 신호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네. 뭐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렐루라는 친구도 한번 볼게요. 렐루라는 친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0이면은 0 이하면은 0이고 여기부터는 0이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거 반파 정육이구나. 자, 사인 0 이상은 그대로고 여기는 0이고 그쵸? 여기 이렇게 가는데 여기 0 아래니까 쭉 싹, 쑥 톱니바퀴 모양이 됐네요. 얘가 어느 거는 그 강도가 다 다른 거죠. 네, 강도가 다 다르게 이것처럼 이것처럼 강도가 다 다르게 신호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뭔가 쌓이면은 뭔가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렵네. 그래서 뭘 말하는 거야? 여기다가 방금 말했던 이 렐루 말고 시그모이드라는 친구를 한번 네, 넣어볼게요. 시그모이드. 뭐 지금 그래서 시그모이드 이름은 제가 렐루를 먼저 만들어놔서 시그모이드라는 친구한테 넣어줄게요. 이게 지금 어떤 모델이 되었냐면 어디 보자. 어떤 모델이 되었냐면 원래 모델은 네, W1X 그쵸? X에다가 W2를 다시 내적하고 W3를 해서 결국 W 프라임 X가 됐는데 이제 조금 다르다. 나는 우리 인풋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이거 이제 시그마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나타냅니다. 시그모이드를 넣고 이 왜곡된 신호에다가 가중치를 넣겠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상태였는데 저 여기다가 가중치를 곱하니까 어 어떤 건 좀 좁고 어떤 건 이렇게 됐구나. 이 신호가 완전 정형파 모양이 아니까 그걸 다시 시그모이드에다 넣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왜곡을 주고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요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시그마를 넣고 다음에 가중치를 붙이고 다시 시그마에 넣나요? 마지막에는 왜곡이 되면 안 되죠. 마지막에 나온 값이 왜곡이 되면은 우리 마지막 예측한 게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마지막 리니어에서는 왜곡이 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W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왜곡의 정도가 크다. 비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방금 처음 모델이 어땠는지 먼저 볼게요. 처음 딱딱한 모델 딱딱해가지고 선형적인 모델 한번 볼게요. 선형적인 모델 쭉 딱딱해. 와 구부러지진 않아. 그쵸? 두 번째 그래 이 리니어 모델이었죠? 직접 한번 넣어봅시다.
n 안에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그2. 왜 근데 함수 그냥 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얘가 강도가 좀 다르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가중치라는 게 붙어 있어서 뒤에다가 얼마나 왜곡을 줄지, 이 왜곡의 정도를 얼마나 심하게 할지에 대한 행렬이, 똑같은 행렬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문서에는 이 시그모이드 x가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여기에 어떤 가중치가 붙어서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어떤 거는 이렇게 이 정도만 깎이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깎이고, 어떤 거는 그냥 완전 원본이랑 같아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이상한 값이 나온다. 이 정도를 조금 이 행렬이라는 친구가 좀 좀 강도를 좀 따지게 만듭니다.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따로 줘야 돼요. 얘의 강도는 얘의 강도가 따로 있고, 얘도 얘의 강도가 따로 있을 테니까. 이걸 완전 같게 해서 쓰는 편법도 있긴 하지만, 여튼, 네, 그래서 레이어 1에 나왔던 거를 x라고 했죠? x를 1/4를 x에 넣고, 이 친구에다가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를 더 씌우겠다. 저 시그모이드 함수를 더 씌우겠다. 여기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더 붙이겠다. 그래서 결과를 뽑겠다. 자, 이 파일에서 뭐 건드렸나요? 건들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모델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만 바꿨죠?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실행이에요. 똑같은 실행. 전혀 손대지 않았어, 메인은. 대신 이 시그모이드가 들어가니까 왜 그대로냐? 뭔가 휘죠? 뭔가 휘지 않았어요? 뭔가 휘었죠? 와, 이거 뭔가 휠 것 같은데? 아니네. 잠깐만. 비상. 비상.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자, 다시, 다시 한 번 더. 자, 이번에야말로 진짜 휘어질 겁니다. 좀 크기를 키워봤어요. 뭔가, 뭔가, 아슬아슬하게, 그쵸, 뭔가 휘죠? 휘지 않아요? 가운데가 휘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 이렇게 휘는구나! 휘면은, 야, 얘 왜 이러냐?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얘를, 행렬을 더 표현력을 많이 줘볼게요. 128개. 128개. 와, 신기하다. 64개. 이러면 또 이상할 텐데. 그리고 반복값도 어? 반복값? 어디 보자. 반복값을 그냥 10만 번? 네, 10만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10만 번의 학습을 시킬 거예요. 자, 이제 너는 휘어진다. 쭉 볼까요? 오, 원래는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던 친구가 점점 휘고 있어요. 시그모이드가 그렇게 좋은 함수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에 사용하는 함수가 아니라서. 오! 좋아.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를 지금 표현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우와! 저여파를 모양을
그냥 활성함수라는 친구를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신기하죠. 이런 말밖에 내가 할 수가 없네. 신기하죠. 아, 끝이에요. 이게 딥러닝입니다. 끝났네. 활성화 함수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막 낭창낭창 휘어져 있는 모델도 낭창낭창 휘어져 있는 이런 생김새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우, 완벽해요. 이 점과 점 사이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모델의 예측을 바탕으로 모델의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점 사이를 이 함수 이 모델이 이 함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게 모델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로이즈까지 섞어가지고 만든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함수를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이 데이터가 이 모델이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풀이의 변환이나 뭐 그런 걸로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이걸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알아낸다라고들 하는데 여튼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완전 신기해. 쭉. 자, 이거 원산복귀 시켜놓고 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 멈춰.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야, 제가 어떻게 찾아가는 거지? 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 로스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떻게 해서 이 친구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실제로 모델의 그거를 찾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점이 처음에 봤던 모델이 데이터가 넷, 5개 데이터가 있었고 모델 예측이 처음에는 이렇게 일직선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할 테지만 로스라는 건요. 여기와 여기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오차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해하기 쉬운데 오차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정확한 말로는 잔차라고 합니다. 통계학에서 잔차라고 하는데 오차로 이해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말만 다를 뿐이지 얘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 여기서는 로스가 크구나. 로스 크다. 여기는 로스가 작구나. 로스 작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 올려주기 위해 모델이 플러스 5를 해주면 되겠고, 그쵸? 더 많이 움직이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 가중치를 할 때 뭐 플러스 2 정도만 이렇게 올려도 얘가 모델이 쭉 하고 이어지겠구나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런 거를 로스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를 점점점점 해가지고 올릴까? 이제 바로 경사하강법이라는 친구를 사용합니다.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 자, 여기에 이 로스가 얘가 로스라고 할게요.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로스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 로스가 작을수록 모델이 가까운 거겠죠.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하게 된 거겠죠. 이런 모델은 이 모델 1은 이 모델 2보다 로스가 작겠죠. 아무래도 네, 오차가 적겠죠. 모델 1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가장 좋은 베스트 베스트 로스.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 모델은 여기 있습니다. What? 우리 모델, 우리 거.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한번 함수가 이런 식으로 로스 함수가 뭔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진 않지만 그러면 여기로 가려면은 이 곡선을 따라서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어떻게? 곡선을 따라서 어디로? 기울기의 방향대로. 기울기의 방향대로. 그래서 우리의 지금 위치에 우리 지금 가중치가 가리키는 로스의 위치가 가진 이 기울기죠. 얘가 기울기. 파샬 W분의 파샬 L 기울기에다가 기울기만큼 한 어느 정도 대충 뭐 S만큼 이제 인공지능 논문에서는 이타라고 생긴 거를 쓰는데 이 정도로 이동하면은 로스가 더 작아지지 않겠어요? 이 로스 축이잖아요. 그쵸? 이만큼 얘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라면은 여기 이만큼 내려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로스에다가 우리의 모델에다가 어느 정도 네, 이렇게 빼주면은 어느 정도 여기가 웨이츠라고 할게요. W만큼 빼주면은 함수 값에서 예측 값에서 뭐 예측 값에서 이렇게 말할게요. 좀 작아지지 않겠어요? 로스구나. 그쵸? 두 번째 반복하면은 요 값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좀 줄었죠. 여기로 이동하겠죠. 기울기가 또 줄었죠. 다시 줄고 다시 줄고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는 미분을 편미분, 네, 이 W에 대한 L의 편미분만큼 얘는 그러면은 지금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겠죠. 플러스. 만약 로스가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이 W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조금씩 문을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쭉 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얘도 빼기가 그대로 들어갔죠. 근데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로스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사하관법입니다. 오케이. 굿. 이거를 조금씩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이 너무 많아. 이 값이 너무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가장 작은 곳으로 이동할 때 기울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얘가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이 막 5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번 반복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엄청 조금씩 내려왔죠. 엄청 조금씩 이렇게 계단 해가지고 W 값을 조금씩 빼주면서 왔어요. 근데 5씩 내려가. 한 번 할 때 5가 곱해서 막 하면은 여기가 기울기가 작아졌긴 했지만 여기서 몇으로 가요? W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와, 여기로 갔다. 여기서 기울기로 다시 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와, 더 커졌다. 어떻게 돼요? 발산하겠죠? 점점 올라가면서 로스 값은 계속 커지고 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겠죠, 얘가. 점점 너무 이걸 스텝 사이즈가 너무 클 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스텝 사이즈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을 어 러닝 레이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L과 R로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러닝 레이트.
학습률, 학습률. 한 번에 움직이는, 학습하는 양, 한 번에 가중치를 빼는 양, 움직이는 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지식 한 스푼. 로스가 항상 이런 2차원의 모양이 아닐 수 있어요.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지게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걸 쭉 가다가 여기가 기울기가 0이면은 보면 W 가중치의 로스에다가 어떤 스텝 사이즈를 정해서 W를 빼는데 여기가 0이면은 안 빼지 않겠어요? 계속 학습을 계속해도 W겠죠? 그쵸? 여기에 갇힌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학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가장 낮은 곳을 글로벌, 글로벌, 뭐 전 세계, 이 평면상에서 글로벌 로스라고 하고요. 여기가 로컬, 지역적인 로스라고 합니다. 어딘가 이제 가장 낮은 지점이 아니라 글로벌 로스 맞나? 가장 낮은 지점이 아니라 중간에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 여차저차 넘어가도 여기서 또 막혀가지고 로컬 로스에 다시 갇힐 수도 있는 거겠죠. 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관성을 주어서 여기서 한 번에 이동할 때 관성이 붙어서 여기를 쭉 그래도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게 관성을 추가한다든지 일부러 진동을 몇 번씩 줘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한번 내려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편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 하강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와, 코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지? 한번 볼까요? 모델, 트레인, 자, 에포크라는 게 있고요. 뭐가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옵티마이저를 최적화 방식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는 최적화 방식으로 이걸 썼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조금씩 내려가겠다. 이게 조금씩 내려가겠다. 근데 이거가 문제가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0이 만나면 멈춰버린다 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뭘 준다고? 관성 같은 걸 줘서 쭉 내려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냥 일부러 진도를 이렇게 줘가지고 내려갈 수 있게 한다거나 했어요. 그거를 옵티마이저라고 합니다. 옵티마이저가 있고 우리가 또 하기 위해서는 모델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했어요. 여기서는 MSE-로스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실제 값과 실제 값, Y값과 실제 Y값과 모델의 예측을 제곱한 것의 평균치만큼을 로스로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백워드라는 함수로 전부 다 빼준 거예요. 지금 알죠? 여기 빼준다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다 빼준 거예요. 빼주고 스텝을 했다. 끝이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의 뭐라고 했어요? 러닝 레이트라고 했죠? 여기 러닝 레이트 있죠? 옵티마이저에 러닝 레이트 한 번에 움직이는 양 지금 우리가 정해둔 건 얼마? 1에 10의 마이너스 4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4 만큼 이 W 값을 조금씩 이렇게 빼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나는 지금 몇 번 반복하겠다. 다른 파일 같은데 이거 똑같으니까 몇 번 반복하겠다. 에포크수 5000번만큼 반복하겠다. 오케이 멋있다. 우리 이거 다 했다 이제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이제. 그 다음 영상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거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모델의 예측이란 점점점 띄엄띄엄 있는 어떤 이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 모델 예측이란 이 사이의 값을 우리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린 지금 알고 있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이 사이의 값을 알고 싶다. 이 사이의 값을 예측하겠다라는 말이고요. 모델이란 이거를 어떻게든 잘 이어서 이 사이의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델이. 그래프로 직접 보여드렸죠? 그래서 모델이란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이 지금 쭉 해서 하면은 실제로 없는 값이지만 값들을 조금 대변을 해가지고 이제 예측 값을 내뿜는 겁니다. 오케이, 모델이란. 네, 이런 모델은 선형성이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W1에다가 인풋에 W1을 곱하고 W2를 곱하고 W3를 하는 거는 결국 그냥 X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벡터가 하나 있을 때 이 벡터에다가 그냥 스칼라 값 하나 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밖에 못한다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게 XOR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 XOR 문제. 이런 걸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나눌 건가? 나눌 거면은 이렇게 휘어져야 여기가 흰색 영역이고 얘가 검은색 영역일 텐데 이런 식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걸로는 뭔 짓을 해도 나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뭐를 썼다? 활성화 함수를 썼다. 활성화 함수란 뭐다? 값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와 다르게 왜곡을 했어요. 왜곡, 찌그러뜨리다. 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 캔 같은 거를 밟아가지고 밟았을 때, 빵! 하고 밟았을 때, 얘가 어떻게 찌그러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천차만별이잖아? 이것처럼, 이 사인파도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왜곡된 사인파가 있고, 어떤 거는 막 엄청 크게 해가지고 쫙쫙 사인파가 이렇게 잘라져 있고, 얘네들 다 합치면은 무슨 파형이 나올 건데? 어머,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막 이상한 파형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얘가 왜곡이 된다. 어디서는 막 이렇게 갔다가, 어디서는 이렇게 갔다가, 어디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다? 활성화 함수를 배웠다. 그 다음으로, 뭐에 대해서 다뤘냐면, 뭐에 대해서 다뤘냐? 로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로스란 오차율, 정확한 말로는 잔차율이라고 하면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옳은 말, 잔차율, 이해 잘 되는 말, 오차율.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실제 모델의 움직임을 한번 봤었죠. 이렇게 선형 모델이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 모델의 예측입니다. 프레이드라고 할게요. 얘가 리얼이라고 했겠습니다. 이 모델 예측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얘가 얘 사이는 어때요? 더 크죠? 뭐 이거 말고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 사이는 더 크죠? 크다. 여기는 어떻다? 로스가 작다. 로스가 작다. 로스 작다. 그러면은 우리 모델은 여기서 얘는 여기만큼 움직이면 되겠네. 몇 만큼? 뭐 한 플러스 5만큼. 근데 여기는 조금 덜 움직이면 되겠다. 플러스 1만큼. 그래서 모델을 점점 이렇게 쭉쭉쭉쭉 올릴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다? 경사하강법이다. 경사하강법. 우리 지금 이제 실제로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로스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가중치 값이라 하고 여기를 로스라고 할 때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지금 여기 기울기 몇이에요? 기울기는 플러스 어쩌고겠죠? 플러스 어쩌고? 플러스 어쩌고? 이 기울기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기를 빼주면은 기울기만큼 빼주면은 W가 낮아졌네요. 좀 더 낮아졌네요. 한 번 더 움직이면은 더 낮아졌죠? 이거를 W에 대한 L의 편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기울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빼겠다. W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W에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로스가 점점 낮게 나오겠다. 맞죠? 네. 이거를 한 번에 얼마나 움직일 거라는 거를 이타라는 걸로 네, 쓴다고 했습니다. 이타가 이렇게 생겼었나? 이게 맞을걸요? 아무튼 그래서 이만큼 움직이겠다. 이게 너무 크면 한 번에 이 정도 움직였는데 여기서 한 번 하니까 여기로 갔다. 근데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기울기네?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하면은 W가 커졌죠? 근데 너무 많이 커졌어. 어? 기울기가 더 커졌네? 어?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네? 쭉, 쭉, 쭉 발산한다. 이게 너무 크면 발산하고요. 적당히 작은 값을 해야 점점 돌다리를 짚으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가장 낮은 값에 들어간다. 이게 보다 경사하강법에 대한 네, 그거고요. 이런 것의 문제가 단순히 빼주기만 하면은 이런 기울기가 0, 기울기 0, 기울기가 0일 때 빼주기를 하는데 곱하기가 0이 곱하니까 W 빼기 0을 하니까 로스가 안 줄어들어요. 아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네. 실제로 제일 낮은 곳은 여긴데 그쵸? 더 가야겠죠? 이런 거에다가 조금 편법 뭐 관성을 줘서 좀 더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쵸? 아니면은 일부러 진동을 줘서 0이긴 한데 한번 진동해볼까? 쭉쭉쭉 내려가는 데가 있네 해서 내려가게 하고 0이 가는 진동해볼까? 아 제일 낫네 이런 식으로 조금 편법을 좀 쓰게 만드는 게 뭐다? 편법을 쓰게 만드는 게 뭐다? 그 뭐야 최적화 방식이라고 한다. 최적화 방식. 네, 이거 배웠고요. 과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든 네, 좀 복잡한 모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콘셉트, 인공지능의 모든 콘셉트를 다 배웠어요. 이것만 반복해도 GPT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실제 모델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저 차이를 계산해서 여기를 점점 메워갑니다. 저 원래 선형적이었으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못했는데 활성화함수 덕분에 이렇게 잘 휘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실제로 이 점과 점 사이 비어있는 부분의 값을 무엇이겠다 하고 이 빨간색 선을 모델의 예측을 보면 네,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모델이 제대로 표현을 못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만약 굴러 떨어지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값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틀린 값이 나오겠죠. 여기도 끝점도 이런 거를 좀 잘 하면 좋겠네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셨어요.